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또 신춘 맞이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하루에 2분씩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제목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예. 백석 씨 모음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분단을 극복한 천재 시인 백석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발표한 시를 총망라했는데 네. 동화 시집 집게네 내 형제 네, 전편이 맞아요. 다 수록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꼭 우리 교수님 시간에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매직하우스라는 출판사의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네. 동안 하루 2권씩 저희가 선물을 우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요.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식민지 시대 때 쓴 시들만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북한에 가서도 백석이 많은 활동을 했어요. 초기에는 그 50년대 말에 이 중에서 쫓겨났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기 전까지는 네. 동시, 공화, 번역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합니다. 예, 예. 그 중에 집게네 형제들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인 시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책이고, 네. 아주 교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 물론이죠. 예. 나중에 통일 문학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면은 예. 백석 씨가 반드시 거론될 겁니다. 예. 그 식민지 시대 때 썼던 시들과 네. 북한 가서 쓴 시들 그 차이도 보고 거기서 예.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분단을 극복한 천재 시인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제 퀴즈를 드릴 텐데 이 퀴즈 정답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2분 골라가지고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메일 주소 남기셔야 돼요. 저희가 주소를 물어봐야 되니까요. 이메일 나도 주소 돼요?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 나와 나타샤와 그리고 흰 땡땡땡 무엇일까요? 네. 예, 나와 나타샤와 흰 땡땡땡. 땡땡땡은 개구리 아닌가? 개구리? 예, 개구리일 수도 있고, 예, 어. 코끼리일 수도 있고요. 어, 나와 나타샤와 흰 땡땡땡 매직 맞아요. 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당첨되신 분께 하루 2분 골라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퀴즈 맞춰도 되나요? 아이, 교수님께 이제 이 책 보내드리죠. 아이, 교수님께 저희 퀴즈 응모하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퀴즈를 마치고 받아야지. 그래도 뿌듯하지.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소설책들, 훌륭한 문학책들이 쌓여 있는데,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요즘 그 친일 얘기가 하도 많아서. 글쎄 말입니다. 네, 이번 주는 친일 특집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 원문으로 보는 친일파 명문장 67산입니다. 명문으로 본 친일파. 명문장 67산. 아니, 그 친일파를 저희가 고무찬양하는 겁니까? 아, 그렇죠. 고무찬양해야죠. 그래요. 그야말로 주옥 같은 문장들입니다. 주옥을 빨리 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옥 같은, 네. 근데 김 PD가 읽으면 꼭 그렇게 들려요. 아이고, 이것도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흥식 그 선생님이 엮었습니다. 예. 식민시대 조선 총독부 기관지로 매일신보가 있었죠. 예. 이 매일신보에 실려 있는 그 글들, 글들을 그 주옥 같은 글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문에 충실하게 현대어로 복원을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67편의 정말 명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펼치면은 서문에 이 역근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열하일기나 난중일기나 뭐 우리 고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뭐 아끼고 읽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일이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한 또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글들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송병준의 글, 친일파로 단죄하며 그의 동상을 철거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운 김환란의 글은 읽지 않는다.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이득과 즐거움 대신 손해와 불쾌함을 전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완용의 행적이나 송병준, 김환란의 글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그들을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는 행동은 내 판단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혹시 그를 옹호하는 사람의 그럴듯한 주장을 듣고 나면 내 행동이 180도 변모할 수도 있다. 어차피 그에 대한 비난은 내 판단이 아니었으니 그를 다시 옹호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글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그들을 제대로 비판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발언이 어떤 연속선에 놓여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가부터 시작해서 문학자, 음악가, 미술가, 그리고 이 목사, 온갖 사람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떻게 이 일본인 식민지 지배를 찬양하고 영원히 일본 국민으로 남고 싶어 했는지 한번 똑똑히 볼 필요가 있죠. 그냥 친일파는 나쁘다라는 그 감정적인 비난만으로는 제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일파 명문장 67선은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할 고전이라고 저는 이 역근이와 함께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수님, 네. 역근분의 의도를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역김당하는 이 친일파 문학인들은 이거 쓰도록 허용했습니까? 아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힘겹게 쓴 글들인데 그 글이 지금까지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나 이게 뒤져보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대낮에 이 좋은 글들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마 감격해할 겁니다. 아니 소송 걸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 유족이라도? 왜요? 이 자랑스러운 글들이 소개되는데 왜 소송을 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상당 부분 소멸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글들은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그렇군요. 저작권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문장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친일파의 그 거두라 꼽히는 송병준이 있습니다. 이완용과 함께. 이완용보다 더 아주 비열하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더 위대한 이런 이 친일파인데요. 우리 혹시 민영환 선생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나라가 강제 병합당하고 이랬을 때 자결한 분이죠. 그 사람은 식객으로 활동하다가 그랬는데 그 자신을 보살펴준 민영환까지 다 배신하면서 철저하게 일본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의 작은 집까지 두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리고 일본이 내리는 그 귀족 자기까지 받고서 정말 70이 넘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아마 떵떵거리고 이 사회 곳곳에 이 쪼리를 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책 첫 번째 명문장으로 봐 송병준의 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실로 2천만 백성의 광영입니다. 실로 2천만 백성의 광영. 네. 광영은 2천만... 영광 이렇게. 그렇죠. 영광스러운 2천만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얘기인즉슨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본 왕이 참석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나 봐요. 이게 1915년에 쓰인 글인데 여기에 참석해서 감동 한 구절을 남긴 그 글입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 너무 아까워의 명문장인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꼭 꼼꼼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 달락만 보겠습니다. 또 대항해 의식에 이 대항해 의식은 왕이 경축 행사에 왕이 직접 베푸는 잔치입니다. 대항해 의식에 백주, 흑주와 음식상까지 한국 시대의 즉위식에도 이와 같은 것을 주시지만 그는 예식에 관계 있는 몇 사람에 그치고 금일과 같이 문무백관 일동에게 주심과 같은 일은 전혀 없으며 또 조선에 새로 붙은 백성되는 나에게까지 같은 모양으로 은사가 있음은 이것이 나 한 사람의 주심이 아니요 조선의 천만 백성에게 나르심이라. 이중공 전하께서는 즉위식 이래 항상 이 일을 말씀하사 천은의 두터움에 감격하옵시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중공이 등장하는데 이중공은 본명이 이준용이고요. 고종의 큰 조카이자 흥선대원군의 손자입니다. 예. 이 사람과 함께 이 잔치에 참석해서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입니다. 예. 조금 문장이 어려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천황이 베푼 잔치는 우리 조선인들까지 하나하나 다 보살피는 정말 그 감격에 겨운 자리여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족가고 있네요, 한마디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엄숙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 미친 새끼들이 지금 그런 개소리를. 천황 폐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감개무량한 그 눈물을 거두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 절절한 구절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똑똑히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한창수라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9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난 다음에 이등방문 추도회를 만들어서 실행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남작 자귀를 받아요. 귀족 자귀를. 그리고 일본에서 훈장도 참 많이 받습니다.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일본의 훈장 참 많이 받아요. 근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 제국주의의 훈장을 받은 것도 자랑스러운데 또 더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도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참 자랑스러운 나라죠.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아주 연면한 역사의 전통이 있는 거죠. 예. 우리 한창수라는 이등방문 추도회 실행위원장을 역임한 자랑스러운 분의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황제 대전 참렬에 따른 소감인데요. 여기 황제는 천황입니다. 일본 왕입니다. 일왕이 큰 나라 의식을 치르는데 참석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신과 같이 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볼까요? 예. 그 외에도 감동한 바는 자신전의 의식에 서쪽의 귤, 동쪽의 앵두를 장식하고 해와 달의 깃발이 섰으며 또 해의 깃발에는 삼파, 달의 깃발에는 태극의 깃발이 서고 기타, 청, 홍, 황, 백, 흑의 5색의 깃발이 섰는데 달의 깃발 아래에서 태극은 삼파 중 한 조각이 없는 것인데 지난날 조선의 기장이라. 이에 의하여 보건대 해는 일본이요 달은 조선이며 태극과 파가 상합하여 태극은 조선을 상징하는 거겠죠. 파는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겠고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상합하여 삼파를 이루면 멀리 태고에서 정한 하늘의 이치인 듯하여 이란 병합 한일 강제 합병이죠. 이란 병합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깨달아 얻었으며 내가 가장 심각히 느낀 바는 천황 폐하께 없어 신과 같이 엄숙하여 범하기 어려운 중에도 인애의 정을 삼가 뵙는 일이라 하노라. 눈물 안 흘리십니까? 눈물이 납니다. 네, 눈물 나죠? 천황 폐하께 없어 신과 같이 엄숙하여 범하기 어려운 중에도 인애의 정, 어질고 사랑스러운 정을 삼가 내가 배움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합병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정해져 있던 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그 일본 제국주의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하기까지는 내부에서 그들에게 이 영합하는 자들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인 내부에 일본 체제 또 일본의 병합, 일본의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들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심어놓고 그들에게 일어서서 언론을 조장하고 조선인들을
그쪽 방향을 이끌게 하는 것이죠. 그 천병들 노릇을 했던 겁니다. 예.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일본 전범들의 후예들이 자민당에 수없이 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고 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격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죠. 저 밑바닥에 끈끈하게 남아있는 인내하신 천황의 나라 일본에 대한 경모의 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 진심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글을 쓴 것일까요? 근데 이 시기에, 특히 일제 말이 아닌 시기에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저는 압박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받고요. 그리고 은사금이라고 해서 일본의 왕이 내리는 돈도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온갖 영광을 누립니다. 그게 어떻게 자발적이 아닌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회의에 넘어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을사조약과 이 경술국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자발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건 억압과 회유에 의해서 전향하고 이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이완용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완용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독립협회를 이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일본의 힘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지나면서, 특히 러일전쟁을 지나면서 일본 쪽에 붙는 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옳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에 실려있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 예. 1919년 우리 3.1운동, 3.1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 100주년인데, 이 3.1운동과 그 이후에도 3.1운동이 3월 1일에 그친 게 아니고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3.1운동에 기념하는 날이 해마다 올 때마다, 그때마다 기념식을 하면서 또다시 만세가 반복되고 이럽니다. 만세운동이 반복되고, 이때 이완용이 1919년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경고하는 그 글을 씁니다. 시의적절한 경고라는 제목의 글인데, 조선인들 너희들 제발 만세 같은 거 하지 마라. 다 쓸모없는 일들이다. 그런 일을 해봐야 너희들 목숨만 잃는다. 이 일본이 우리를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 3차 경고문 중에서 우리 이완용 선생의 위대하신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왜 자꾸 웃으십니까? 이 정말 훌륭하고 명문장을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요. 네, 감동하셔야 해요. 소요 당시는 3.1운동 소요입니다. 본인의 2차례에 걸친 경고에는 단지 조선 독립이라는 말이 허망한 것이니 망동하여 생명을 사상하는 화에 빠지지 말고 급히 구하라는 뜻으로만 말하였거니와, 이번에 여러분이 지난 잘못을 후회하는 때가 오니 본인이 다시 한마디를 더하는 것은 독립이라는 주장이 허망함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는 것이 우리 조선민족의 장래 행복을 설계하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허망하고 그것은 조선민족의 장래 행복을 설계하는데 방해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족 자결주의의 경거망동에서 독립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어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볼까요? 그 관련해서? 예. 민족 자결주의가 조선에 부적당하다는 언론은 내가 다시 말하지 않거니와, 대개 조선과 일본은 고대로부터 같은 조상, 같은 민족이며 같은 인종, 같은 뿌리임은 역사에 있는 바이다. 그러한즉 이러한 합병으로 말하자면 당시에 안으로는 옛 한국의 형세와 밖으로는 국제적 관계를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헤아리더라도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운명이요, 세계적 대세에 따라 동양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한일 강제합병은 조선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 태고적부터, 고대부터 한 민족이고 같은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인족이고 같은 뿌리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다 라는 얘기를 이완용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이완용의 이런 신념 어린, 아주 결기에 찬 이런 그 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네, 어느 집단에 아주 그곳에 다 몰려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또 다시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토착 외구라는 말이 입에 착착 와닿았는데 어떡하죠,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은 고소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토착 외구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조선인의 활로를 열어주는 자랑스러운 조센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어떻게 토착 외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국의 식민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 네. 참 진짜. 이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예. 없는데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할 텐데요. 예. 두 번에 걸쳐서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홍남파란 사람 많이 아실 겁니다. 예. 네, 홍남파. 네, 맞습니다. 봉선화를 작곡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도 1938년에 전향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어요? 네, 이런 친일과 관련된 많은 글들도 쓰고 노래도 뭐 작곡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진화사변 1937년에 시작된 중국과의 전쟁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써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940년 7월 7일에 쓴 글입니다. 1940년은 일본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황이 나라를 세운 2600년 된 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기념을 합니다. 그때 쓴 글입니다. 여기서 음악 보국 운동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음악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운동에 나서자는 겁니다. 예. 음악 보국, 미술 보국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 눈물겹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 2600년. 성전도 이제는 제3단계에 들어가서 신동아 건설의 개업이 하루가 다르게 더욱 견실하게 실현되어가는 이때에 총후에 있는 여러 음악가와 종군했던 음악인들의 뇌리에는 의당이 넘쳐 흐르는 감격과 예술적 감흥이 성숙해 갈 것인즉 이번에 성업이 성취되어 국위를 천하에 선양할 때 그 서곡으로 그 전주적 교향악으로 음악 일본의 존재를 뚜렷이 나타낼 날이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충심으로 비는 바이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기량을 기울여서 총후 국민으로서 음악 보국 운동에 용왕매진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총후 국민이란 말은 후방에 있는 국민이란 말입니다. 이 후방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천황의 군대를 응원하고 그리고 음악 보국 운동에 나섬으로써 우리 대일본 제국의 국위를 천하에 떨쳐야 할 때이다.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예.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자랑스러운 글을 쓴 그 보답으로 1965년에 대한민국은 홍남파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추서합니다. 그래요? 네, 자랑스럽죠? 네. 이런 문장에는 충분히 그런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훈장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왜 자꾸 웃으십니까? 나 참 불만스럽네. 감격했어요, 교수님. 감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기자들은 정말, 네.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가 봐요. 네. 우리 목사님 얘기 좀 또 드려야겠죠? 목사님. 양주삼이라는, 양주삼. 네, 양주삼이라는 감리교 쪽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의, 대단한 분입니다, 이 양반. 네, 이 목사님의 아주 훌륭한 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국민 개론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예. 전쟁 때니까 예. 모든 국민들 총동원해서 일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기독교에서는 주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일요일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네, 훌륭하죠. 국가를 위해서라면은 예. 하느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린 국가는 대일본 제국입니다만은 예. 국가를 위해서 성경의 그 주옥 같은 말들을 다 인용하면서 이 마가복음 2장 27절 이를테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때에 따라 다르다. 음. 우리도 이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 병사들은 지금 다 군대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휴식하겠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 정말 양주삼 목사님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독교도가 국민 계로 운동으로 인하여 주일에 예배를 못하고 노동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 될 뿐더러 그 일이 신앙에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어떤 기독교인이든지 군인으로 출전하여 적군과 싸우다가 일요일이라고 총을 참호에 던지면서 휴식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다. 군인이 국가를 위하여 일요일에 싸웠다고 신앙이 없어졌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가정이 비상한 사건을 당하였으면 일요일에 예배가 아무리 신성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만 정지하고 비상한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국난이 있을 시에 어느 국민이든지 일요일이라고 노무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제정세는 매일 심각화해 가며 황구는 신동아 건설과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하여 혹 산악에서 혹 해면에서 혹 공중에서 한여를 불구하고 주여 분투하고 있다. 이때 총후 국민으로서 누가 노무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국가를 위하여서는 지옥에 타락될지라도 사양치 않겠다고 하셨다. 국가가 있은 후에야 국민도 있고 신앙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하기를 사양치 못할 것이다. 우리 총후 국민들은 당국을 절대 신임하고 모든 지도를 순종하자.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차마 못하시는 모양이죠? 예. 아니 근데 말이죠. 네. 교수님, 이 양반 친일 임명사전에도 올랐고 반민특위 때도 잡혀갔잖아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고. 네. 근데 여전히 많은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한국 감리교회 창설의 주역으로 막 추앙하면서 기도와 눈물로 교회와 민족을 일으킨 분, 이렇게 또 추모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제강점기 때 했던 짓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는 일제시대 희생자의 표본이었다. 말기엔 정춘수 통리사에 의해 목사직까지 박탈당하였고, 아니 정춘수도 아주 뭐 고약한 친일파거든요. 네. 뭐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정춘수도 아주 그냥 왕초인데 교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이 떠나고 난 후 성서 공회와 서회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해방 후 그는 친일의 오욕을 쓰게 되고 반민특위에 걸려서 서대문 형무소에 일시 수감되는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된다.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아픔을 겪었다. 참. 또 신사참배도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서 신사참배를 주장하게 됐다. 마치 자발적 친일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줘요. 정말 참.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읽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생각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런 엄혹한 시기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 종교 신앙을 지키고 이런 억압에 저항했던 수많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서 이런 명문장들 저는 꼭 그런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입니다, 고전. 우리가 뭐 아름다운 글만 그릴 수 없죠. 이런 오욕의 글들도 정말 고전으로서 저는 꼭 읽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정말 아름다운 문장들 친일파 명문장 67선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